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길 거기 다녀왔습니다. 아마 좀 일찍 갔으면 어딥니까? 저 사하구에서부터 또 저기 사산까지 좀 가려고 했는데 일찍 못 가가지고 그냥 30리길만 그런 건 아니고 거기 대저생태공원에 또 유채꽃이 또 화사하게 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지금 면적이 많이 줄은 거라고 하네요. 그래, 그게 아마 유채꽃이, 근데 저는 그래, 아까 그 유채꽃 밭에 들어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딱히 향을 맡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면적이 줄은 이유가 그 유채꽃 향이 약간 역겨운 그 향이 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면적을 줄이고 뭐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하여튼 가니까 오늘 사람도 일단 많이 왔고 뭐 하여튼 유채꽃하고 벚꽃은 운 없이 구경을 하고 왔네요. 근데 약간 확실히 부산은, 한 4월 2일, 3일, 4일, 아마 그 정도가 최고 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 조금, 뭐, 꽃이 화사하고 많이 피어 있긴 했는데, 뭐, 절정인 시기는 약간 지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오늘 뭐 아까 한 12시 조금 넘어서 제가 이제 여기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강서구청역에 한 시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21km 정도? 20km, 21km 정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강서 생태공원도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쭉 다시 벚꽃길 걷다가 맥도 생태공원. 거기도, 뭐, 맥도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뭐 유채꽃도 없고, 벚꽃도 없고, 억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산책길이 조성대가 있는데, 그, 데크가 상당히 길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폭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2명이 교행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 좀 몸을 털어줘야 되는 정도라서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왕 만들 거면 그래도 사람 2명이 교행을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 없이 그래, 예를 들면 그 크기에서 한 20cm 정도 더? 그래서 한 20cm 정도만 더, 폭을 넓혔으면 2명이 교행하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렇게는 안 해놨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 그래 또 뭐, 마지막에 이제 하구뚝까지 왔다가 이제 또 하구뚝 건너면서 얼숲도 또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제 뭐 벚꽃도 많이 피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음식 싸와가지고 뭐 음식도 먹고 있고 또 뭐 하여튼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많이 와가지고 뭐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영상은 제가 내일 아마
올라갈 겁니다. 뭐 보다시피 이제 윤통 복귀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어떤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 들으니까 그래 윤통이 또 이제 오늘이 또 부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또 메시지를 또 잠깐 냈는데 뭐 딱히 그건 없이 이제 부활에 관련해서 부활절이다 보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거는 곧 윤통이 복귀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막 뭔가 저 빨갱이들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지금 막 뭐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쟤들이 지금 진짜 뭡니까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곧 돌리긴 날 겁니다. 윤통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돼야 하니까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1년 이상 지속된 그 수사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수사를 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자비하게 썰었단 말이죠. 뭐 딱히 이제 뭐 뭡니까 단순히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이유로 탄핵이 된 거, 그래 뭐 백반장부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탄핵이 됐으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다 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왔죠. 그걸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윤통은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인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던 겁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탄핵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구금시키고 불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 하고 있는데 윤통이 복귀하고 나서 이 새끼들이 목숨이 남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숨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이. 그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박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윤통을 일컬어서 저 새끼? 그러니까 썸네일, 그 방송을 한 날짜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한 2022년 취임하고 딱 그때쯤에 만약에 올린 방송이었으면, 좀, 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냥 좀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2024년 5월 달에 올린 방송이더라고요. 그러면 총선 끝나고, 끊임없이 저 빨갱이 새끼들이 국무위원들 탄핵하고 온갖 뭡니까 목리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 목리가 정도가 아니죠. 하여튼 폐악질을 부렸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새끼는 근본이 썩은 새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일반 뭡니까
밥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서민이었다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변호사고, 지금 그래 뭐 부정선거 파헤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에 분명히 몸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판단력이라면, 그거는, 애초에, 뭐랄까요. 윤통을 지금 빨갱이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방송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그 전환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맞구나라고 딱 느낌 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뭐 변호사 생활 할 땐가? 한 십몇 년 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그 직장 문제로 하여튼 제주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서, 제주도는 자기가 살 또 동네가 아니다라고 느껴가지고 다시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청와대 감찰관실인가? 거기에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느낌이, 제가 판단한 게 맞았구나. 저 새끼는 이제 권력 지향형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2020년에 이제 민경욱하고, 민경욱 쪽에 있었다고 했나?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민경욱이 질 수가 없는데, 짓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정선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그냥 그 새끼도 근본이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그래서 이제 똑같은 놈들끼리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 짓을 하더라고요. 지가 10년 정도 전에 했던 황교안 같은 경우도 그 과거가 분명히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자기가 그런 대응으로서 이거는 부당하다, 뭔가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못했다면 어떻게든 그 이후에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불편하고 막 이러니까 의자 하나 주는 것도 그냥 그거라도 하나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정치만 했잖아요. 자기 정치만. 네, 그런 새끼가 지금 부정선거에 좀 뛰어들어가지고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애초부터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이 부정선거 얘기 떠들어 본들, 쟤네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어차피 미국이 개입이 안 되면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조선 말기,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상황하고 똑같다고. 단지 그때는 지도층에 있는 새끼들 모두가 다 누구라도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면 어떤 외교적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라를 뺏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진 인간이 단 한 놈도 없었던 거고, 역량 자체가 아니고 아예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윤통이기 때문에 바로 윤통은 복귀를 할 거고, 그 이제 제가 그래 한 번씩 최수용 공작관 그분 방송도 이제 좀 자주 듣는데, 뭔가 그 어차피 지금 저 뭡니까 그 국회는 해산될 거고, 어쩌면 그냥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새끼들 거의 전부를 다 사살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온갖 비리에 뭐에 다 연루돼 있는 새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 또 며칠 전에 그 고성국이 그 새끼가 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 윤의계인이 윤통의 직무복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들 원래 다 쓰레기들이라니까. 뭐 늘어지고 우파여.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전환길 욕하고 막 뭐 하는데, 아니, 니들이 그래 뭐야 우파라고 하면서 평생 동안 우파라고 하면서 우파 행세를 해왔는데, 니들이 이때까지 그러면 해온 게 뭔데? 전환길만큼, 전환길에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했냐? 전환길이가 1년 동안 한 일과 비춰봤을 때, 니들 평생 그래, 뭐, 우파랍시고, 보수랍시고, 뭐, 나라 걱정하고, 국경이야, 씨발, 누구나 다 하지. 지금 개딸인들 뭐, 나라 걱정을 안 하겠어? 단지 지금,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나마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람 보는 눈이 상당히 정확하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지금 현재 정치판에, 기웃거리거나, 평론한답시고 하는 그런 온갖 쓰레기 새끼들, 그리고 지가 어디 서울대를 나왔니, 먹물이 좀 들었네. 그런 소리 해쳐봐야, 씨발, 지방 개국국립 때 나온, 나보다 나은 새끼가 있어요. 오로지 뭔가 자리나 하나 차지해볼까? 돈을 벌어볼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새끼들, 고승국이니 이런 새끼들 말하는 거 보세요. 딱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잖아요. 대자유총.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쳐잡아졌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사년전에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썸네일에. 소위 보수 우파라는 새끼들 도대체 저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지? 그리고 홍준표에 대해서도 제가 4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저기 노숙자, 치매에 걸린 노숙자 할배, 술 처먹고 똥 싸지르고 다니는 그런 새끼라고.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제 말대로 되잖아. 제 말대로 쓰레기잖아, 쓰레기 다. 그 새끼들, 그라운드 C 같은 새끼도 마찬가지고, 혀를 뽑아버려야 돼요. 윤통 복귀하면 그 새끼들 전부 다 혀 뽑고, 그 혀를 갖다가 강화문에 전시를 해야 돼요, 전시를. 당연히 쳐 죽여야 되고. 버러지 같은 새끼들. 몰려가가지고, 박수 치면서 우파가 어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뭔 나라 죽을? 제가 이렇게, 특히 정치하는 새끼들, 판단이 가장,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영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죄다 진영에 갇혀가지고, 우리 편 하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는 거야, 판단을. 저처럼 진영의 굴레를 벗어 던져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겨요. 우리 편, 너거 편. 그게 아니고,
쪽팔리게 말이지. 그래, 뭐, 내일 뭐, 또, 뭐, 지난 길이 그래, 뭐, 내일 무슨, 이제, 중대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래,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양반은 평생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만 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약하다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니까요? 그게 단점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탈당한다 했다가 탈당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엔추파도스다 막 뭐 지랄들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씨발아. 옆에서 자꾸 좀 남아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착한 마음에 그 여린 마음에 쉽게 끊어내지 못해서 그렇게 있는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좀 보는 눈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씨발 뭐 에휴 정말. 그래 특히 최수용 공작관 얘기가 저도 이제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윤통이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했다고 믿어요. 어떻게든 한번 연착륙을 시도를 해보다가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했으면 경착륙 정도가 아니고 극강의 경착륙을 하드코어 랜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 하드코어로 완전히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022년 임기 1년 차를 지내고 2023년이 딱 될 때부터 될 때 딱 그렇게 확실하게 결심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선돼서부터 계속 탄핵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나 이 매체들 짱깨 매체들하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 물어 뜯었습니까? 용산 이전하는 거 가지고도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조작해가지고 선동질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죠.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물어뜯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물어뜯고 그때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소위 보수 바라는 것들도 똑같은 쓰레기라고 하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가세연 그때는 누굽니까 세 명이 같이 한 대에 뭉쳐 있었죠. 강용석이하고 김용호하고 김세희. 그때 정확하게 그게 아마 취임하고 한 달쯤 지났던가? 뭐 한 두 달쯤 지났던가? 아니면 지방선거 하기 전이었던가? 강용석이 그 새끼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새끼가 미쳤나? 그래서 저는 강용석이 그 새끼도 사람 새끼로 안 봐요. 그 새끼도 쳐죽여야 될 새끼야. 그런 쓰레기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제가 정신 좀 차리세요. 조만간에 나라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지면 지금 대자유 총리이 하는 그런 새끼들까지 뭐 남을 것 같아요? 윤통이 누군지 알아? 윤통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그래. 결국에는 보세요. 그래. 제가 진짜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윤통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윤통을 딱 포함하더라도, 윤통 빼고, 한 두세 명이나 될까? 5손가락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하는 게 뭡니까?
아니, 이 새끼들은 윤통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 소위 잡하고 우파고 가네. 윤통을 제대로 하는, 단지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좀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위협을 느껴서 그냥 제거하려고 하는 것 말고는 되게 빨갱이 새끼들은 윤통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최수영 공작관이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뭡니까, 이제 당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당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신당을 만들어서 뭐 하기도 어차피 늦었죠. 그런 상황에서, 뭐,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당이 필요 없는 어떤 시스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지금, 이제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 당이 두 개, 일단 크게 어쨌든 두 개였으니까, 저 새끼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럼 정당이라는 게 굳이 필요하나? 새로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이 있고, 보좌관이 있고, 보좌하는 이제 그 비서진들하고 이제 수석들 다 있고, 그러면 그냥 행정부가 입법부를 맡아가지고, 입법을 하고, 주로 하고, 근데 그래, 행정부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최수영 공작관을 상당히 신뢰하냐면은, 주한미군에서 짱깨 해커들을 다 잡았다고 했잖아요. 대선 때. 그때, 그 생각하면서, 내가 예측했던 거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신뢰할 만 하겠구나. 그런데, 조금, 뭐랄까요. 처음보다 약간,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통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통일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윤통도 그렇고, 트럼프 형도 그렇고, 계획 안에는 다 들어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해요. 어차피 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막 하면은, 어쩔 길에 막 통일이 되긴 될 건데,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게 아니라 동북 삼성 다시 가져오고, 그 정도까지는 그래 했는데, 그 다음으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바이칼로까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아저씨, 저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깎였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체제가 붕괴가 되면, 통일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는 맞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단은 딱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가 있고, 또 우리나라 국군도 가 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의 왕래는 일단 막아야 된다. 못 넘어오게 막아야 된다. 그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탈북자들이 몇 명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기도 인구가 2,500만이잖아요. 그 우리의 절반 정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은극기에 막 그런 식으로 통일돼 버렸어. 그런데 만약에 왕래까지 자유롭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쪽은 뭐 이유야 어쨌든 조선시대 사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2,500만 명이라는 인원이 사고가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막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혼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될 거거든요. 아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니, 왜냐면, 독일을 보세요. 독일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막 동질화가 됐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통일된 지만 지금 7, 8년 됐잖아요. 40년이 다 돼가고. 분단은 돼 있었지만, 45년 이후로 분단은 됐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왕래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혀 있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15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그냥 70년대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89년이었습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통일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완벽하게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다잖아요. 그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되고 있다잖아요.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막 서로 왕래하고 막 저기 임금 비싸니까 막 데리고 와가지고 저 짱깨 새끼들 동남아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쓰듯이 막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제대로 지탱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면 일단 다 막아놓고 지금처럼 일단 왕래는 안 돼. 왕래는 안 되게 해놓고 저쪽에 공장을 건설하고 해가지고 뭐 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도 올라오고 끊임없이 이제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교육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최소 한 세대쯤 지난 이후에 과학적으로 결합을 시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결합은 뭐 진짜 그래 지금 이 방향대로 가면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적으로까지 통합이 되는 것, 통일을 하는 거는 이건 안 되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의식의 문제가 가장 크죠. 저쪽은 지금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아니,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못할 수도 있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군도 가고 이제 우리 국군도 가고 주둔하고 있으면서 저쪽에서 이제 저쪽만 자체적으로 뭐 선거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미군정을 그냥 계속 실시를 하든지 우리하고 합동으로 군정을 실시하든지 그 대신에 어쨌든 왕래는 일단 한동안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 사람들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엄청나게 만약에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것도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인베이전.
외계인의 침공 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통일이 된다고 한들 물리적으로는 뭐 결합이 되더라도 과학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정말 그래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일단 지금 계속 제가 이걸 적어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그래. 그 무슨 박성수 변호사인가? 그 검사인가? 뭐, 79만 명 그 신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핵심적인 이제 좀 핵심적인 인물들의 이제 좀 그 밑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뭐라고 합니까? 목에 힘 깨놔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79만 명, 그러니까 80만 명 잡고, 한 대여섯 배 이상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여섯 배라는 게 뭐 굳이 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지율 조사를 하면 지금 그래 뭐 60%뭐 이거는 진짜 그냥 말도 되도 않는 소리고, 30에서 35%는 무조건 나온다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래, 3명 중에 1명은 지금도 지지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도 지지하는 그 한 3분의 1 정도는 갱생이 불가능해요. 어떤 이유로든 갱생이 안 돼요. 이것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 색출해서 모조리 다 도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냥 개돼지라서, 개돼지도 아니 그냥 좀비들이라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제, 그다음에 쓸데없는 복지 때문에 쓰이는 돈이 1년에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치면 한 100조 이상 될 거예요. 100조 이상. 아니, 특히 지금 보세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두 달 정도 전이었나?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장애들한테 620만 원인가 줬대요, 처음에는. 저 취임하자마자부터. 그래, 이제, 그게 왜 저도 알게 됐냐면, 톡방에 누가 올라왔는데, 자기들만의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임이 있나 봐요. 그 모임에서 한 명이 글을 올린 거야.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게 그러니까 아마 12월, 그죠? 그러니까 11월 달까지는 620만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540만 원인가로 줄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지금 유럽 여행 중인데, 갑자기 줄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글 올린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캡처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돌게 된 거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진짜, 최소 100조가, 그냥, 1년에 그러니까 최소 100조가 지금 그냥 흩어져 쓰인다고 봐야죠.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 저도 요즘에 보지만, 진짜 그래, 거동도 불편하고 힘들고, 의사소통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복지를 혜택을 줘야죠. 먹고 살 수 있게. 그 대신에,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 없고, 사실 멀쩡하면, 왜 복지 혜택, 좀 장애 판정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시각이 좀 별로 안 좋다거나, 물론 그것도 시각도 아예 안 보인다든지 하면 그건 조금 이제 돌봐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니 저도 진짜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 여기 특히나 이쪽에 와가지고 보면서 여기 노숙자도 많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이때까지 등신처럼 사는 건가? 왜냐면 제가 이제 혼자 사니까, 그,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아니, 내가 뭐 그런 거 혜택, 뭐, 받아야지 라는 생각 자체도 안 했고, 아니, 뭐 사지 멀쩡하고, 나름대로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 빌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세금을 뽑아 먹고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그래, 가만히 요즘에 그런 생각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아먹는 그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혼자 사는 사람들에 한테 주어지는 뭐 어떤 주거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조금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그런 거는 그래 좀 관심을 가졌으면 맞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그래서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야 돼.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제 없애고 이 복지 혜택 이 꼭 필요한 거 외에 다 저기 제거하면 진짜 제가 보기에 진짜 1년에 100조 이상 아낀다니까요. 그럼 그 돈으로 그래 이제 기업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많아질 거고. 그 어차피 지금 대청소를 하고 나면 제 생각에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트럼프 형님 욕하고 짱깨들 물고 빨고 했던 이런 새끼들 돈 받았다, 그 어차피 다 추적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았던 거는. 그래 그런 새끼들 그런 년놈들은 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기 짱깨들한테 팔아버리면 돼요. 돈 좀 받고. 그 노예로 뭐 쓰든 뭐 뭘로 하든 뭐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뭐. 뭐 돈 받아먹고 저기 뭐야 반미에 앞장섰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년 누굽니까 그 김유나, 그리고 저기 또 누굽니까 그 저 가수 그 누구죠 그 맨발 묶고 그 저기 노래 부르는 그년도 유명한 년 아닙니까? 뭐 그런 년들, 그리고 또 뭐 저기 정상길이라고 하죠. 뭐 그런 애들 뭐 한두 명입니까? 이런 것들 죄다 저 배에 실어가지고 저 서해로 해가지고 저기 보내버려야 돼요.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근데 윤통은 어차피 다 계획을 갖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적어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말과 행동들이기 때문에 많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새로운 대한민국 리셋 코리아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 이것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전부 조선시대 인물이잖아. 그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왜 죄다 조선시대야? 아, 만약에 넣을 거면 그래. 아, 그래. 이전 인물 넣을 거면은 뭐 광개토 대왕. 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뭐, 많잖아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뭐, 그러다 치더라도, 워낙 뭐,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막, 과도 많긴 한데, 그래도 한글을 만들었다는 그 업적 때문에라도,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비교 불가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 뭐, 태계 유황, 뭐, 이의, 율곡, 그 다음에 5만원권의 그 신사임당. 아니, 얘들은 뭐냐고.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런 거. 100번 양보해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아, 그래, 업적이 워낙 크니까, 뭐, 그다 치더라도, 아니, 율곡, 퇴계, 신사임당이 뭐야? 걔들이 왜 지폐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 5천년 역사 얘기하잖아요. 5천년 역사에, 아니, 씨발, 5천년 역사가 아니고 500년 역사냐고. 그러니까, 화폐 도안도 바꿔야 돼요. 여기 적어놓은 대로. 아니, 어차피 조선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아무 관련 없잖아요.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온 거예요. 일제시대가 없었으면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됐을 거라니까? 조선시대 다 삭제하고, 인물도 보세요. 그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있잖아. 이 3명 올려야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윤통도 이제 올려야죠.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잠깐만, 4명인데.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4명인데. 율곡. 율곡이 없나? 10,000원짜리에 세종, 5,000원짜리에 이순신, 아닌데? 모르겠다. 일단 중요한 그게 아니고. 아무튼요,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그냥 뭐, 이 빨갱이 역사관을 해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면은, 딱 그렇게 집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딱 박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상 가는 역사 교육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빨갱이 역사관 해체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화폐 도안 변경하는 이게, 제일 큰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역사 교육. 항상 돈은 들고 다니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뭐, 이제, 신용사회라 해가지고, 뭐, 많이 카드를 씁니다만, 그래도, 현찰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맨날, 지갑 안에 있는, 지폐에 들어있는 인물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이상 가는 역사 교육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